결의의 얼과 말체 현배. 결의란 피로 결어진 무리떼다. 먼 조상의 피를 함께 받아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왔다. 한 조상을 숭배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고 사회스런 버릇을 함께 닦으면서 평화스런 나날의 살이에서나 요란스런 대외적 관계에서 항상 한 덩이로서의 협동을 하여서 생활의 보람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누리었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를 같이 하고 역사적 운명조차 같이 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그네들은 서로 얽고 맺어 한 덩이로서의 의식을 높여왔다. 결의 말은 실로 그 결의를 하나의 덩이로 묶는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매개물이다. 그네들은 한 지역에서 사냥을 함께하고 혹은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과 뜻함이 흔히 일치함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만큼 그 마음씨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근본골을 떠난 것이므로 다만 그 겉골만 가지고서는 그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움직임을 잘 알 수 없다. 우리가 얼만큼 그 속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제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남의 겉골에 비슷함으로써 그 속마음도 저와 비슷할 것임을 밀어잡음이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말씀의 교환으로 말미암아 피차의 안악스런 생활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발달된 말씨를 가지기 전부터 어를 가졌을 것임은 이치의 당연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어의 신령한 높은 노릇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사회에서는 말이란 것이 창조 발달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어른 도로 그 말씨로 말미암아 더욱 그 높은 정도의 발달을 이루었다. 우리는 항상 주장하였다. 마이너스 사람이 말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말이 또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고. 이 표현이 그대로 사람의 얼과 말씨 사이에도 들어맞음은 당연한 사리다. 또 학자들이 흔히 논증하는 바 생각하기와 말씨와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근본적으로 말이 없어도 생각하기는 제 스스로 가능하다. 생각하는 능력이 말씨를 만들어 내었다 함은 주객관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말씨가 있음으로 해서 생각하기는 더욱 그 노릇을 높이 발달시킬 수 있었음도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안악에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의 우리 인류에게 높이 발달된 말씨가 없었더라면 철학스런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또한 생각을 낳는다. 생각하기와 말하기는 서로 인과하여 나아간다. 그러므로 말씨의 조직이 세밀한 논리를 나타내기에 알맞지 못한 때에는 그 말씨, 임자에게는 세밀한 논리스런 생각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의에게는 각각 독특한 말씨가 있다. 결의가 가진 결의말은 그 결의가 지어냈음이 틀림없다. 결의가 지었다 함은 정확히는 결의의 얼이 지어냈다 함이다. 동시에 결의말이 결의를 결의되게 하고 결의의 얼을 지어냄도 또한 사실이다. 말씨 없는 사람살이에서는 결의도 그 얼도 뚜렷한 존재를 이룰 수 없다. 결의얼과 결의말과는 서로 인과하며 끊임없이 나아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의 결의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엔 반드시 그 결의가 본디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깃들여 있고 그 결의 고유의 생활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풍속, 습관이 나타나 있어 그 결의의 얼이 그 속에 엄연히 상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결의말에는 피의 흐름이 있고 흙냄새가 있고 믿음의 거룩함조차 스며들어 있다. 결의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버젓한 결의가 있고 그 결의가 운명을 개척하고 그 역사를 창조하여 온 뚜렷한 얼이 있다. 그러한즉 결의말에는 호투로 그 결의 문화의 한 현상뿐 아니라 그 결의의 가장 구체화된 온근 모습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말은 얼의 거울이다. 무형한 얼의 모습은 온전히 그 말에 비치어 있다. 말이 가난하고 여림은 그 얼이 가난하고 여림이요. 말이 푸지고 억셈은 곧 그 얼의 푸지고 억셈의 비침이요. 말이 세밀하고 조리스러움은 곧 그 얼의 치밀함과 조리스러움의 보임이요. 말이 엉성하고 메마름은 그 얼의 무기력함과 비생산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얼은 말의 어머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얼을 튼튼히 함으로써 그 말을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얼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면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의 힘입어 생기를 얻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계에는 한 결의로서 제 고유의 말씨를 잃어버리고 드디어는 결의, 그것도 또한 제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실이 있음을 본다. 저 만주 결의가 중국을 정복하여 수억의 한족을 300년이나 통치하였건만 한족의 문화 용광로 속에서 녹아 제 고유의 말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의, 그것도 함께 그 흔적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에는 만주 천지에서 만주말을 들어볼 수 없는 것처럼 만주 결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만주 결해가 총칼로는 한족을 정복하였지만 붓으로는 한족에게 졌기 때문이다. 무기의 힘은 새나 길지 못하며 문필의 힘은 열이나 길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드문 보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2000여 년의 긴 세월에 유럽, 아메리카 등의 각지에 흩어져 유랑하면서 간 곳마다 갖은 천대와 박해를 당하며 그 말씨조차 잃었었다. 그렇건만 그네들은 1948년 유엔의 결의로 옛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다. 옛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모두 200만 명 가량인데 그들이 흩어져 살던 곳의 다름을 따라 그 쓰는 말씨도 가지각색이어서 48종의 다름이 있었다. 그래서 그네들은 광복한 조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대의 헤브르 말로써 국어를 삼아 이로써 어린이들을 교육하여 말씨의 통일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국과 말씨까지 잃었던 유대 결해가 다시 나라와 말씨를 되찾은 원인은 오로지 그 두터운 신앙심과 선민적 결해열의 힘이라 하겠다. 그들의 옛 땅 회복의 시오니즘의 얼이 드디어 세계적인 양심을 움직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결해열의 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각지에서 천대받는 생활을 하면서도 밤이면 헤브르말 성경 읽기를 잊지 않았다는 숨은 사실이 있었음도 우리는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우리 배달 결해는 딴 결해의 통치를 받는 35년 동안에 정복자의 횡포와 학대 아래에 논밭과 일터를 빼앗기고 말글을 금지당하고 나중에는 성과 이름조차 빼앗기었다가 나라를 되찾고 말글 및 성명을 되찾았다. 이 광복의 영광을 가져온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는 곧 30일 운동과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정신이다. 결해열의 갸륵함에 감복해 마지 않거니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말글의 일함작용의 큼이다. 배달 결해는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말과 글을 받았다. 결해의 말글을 사랑하는 우리 한글 동지들은 우리의 결해열을 말살하려고 갖은 흉계를 쓰는 적에 항거하여 우리의 말글을 갈고 닦아 이를 펴고 지키어 결해의 독립 자존의 얼을 심고 기르기에 마음과 몸을 쏟다가 필경엔 목숨까지 바쳤다. 815 광복은 배달 결해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왔다. 우리가 결해말로서 생각하며 한글로서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또 영광이다. 이 권리와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결해의 얼을 더욱 튼튼히 하며 결해의 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높은 결해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배달 결해 이상은 밝은 누리의 실현에 있으며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함에 있다. 우리는 한때 꺼졌던 동방의 등불을 밝혀서 다시 동방 천지내지 온 세계를 비추어야 하겠다. 그래서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옛적부터의 인류의 소원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영구히 지니고 키우고 성하게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잘해가는 방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말글을 사랑하여 이를 갈고 닦아 높여 쓰고 널리 펴 나라의 민주적 역량을 불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하고 근본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말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말 속에는 불순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강포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놓은 외말의 티가 남아있고 과거 한문화를 숭배한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말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높은 듯이 꾸미고 우리말만 쓰는 평민을 멸시하던 양반 행세의 찌꺼기가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를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정화도 되기 전에 요즘에 와서는 또 생소한 서양말을 마구 퍼뜨려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가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제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줄을 모르는가? 커다란 고목도 조그마한 벌레가 하나둘씩 자꾸만 불어나면 필경엔 썩어 넘어지는 법이다. 제 잘난 듯이 외국말을 적어내면서 일반에게 그 읽기를 강요하는 이는 제 결해열을 좀먹고 제 결해 문화의 꽃을 하나 둘씩 꺾어 버리는 결해 해충임을 깨쳐야 한다. 그리고 깨끗하고 통일된 제 말씨를 사용하는 것은 그 국민의 품위를 높이며 그 나라의 힘을 북돋운다는 것을 깨쳐야 한다. 다음엔 한글만 쓰기를 실행해야 한다. 어렵고 불편한 한자를 섞어 쓰기 때문에 우리의 글자 생활을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인쇄소의 시설이 복잡하여 많은 공간과 시간이 무의미하게 허비될 뿐 아니라 그 공연한 가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또 그 읽기도 불편하다. 일반 국민이 한자 섞인 신문을 읽지 못하며 글자 쓰기의 기계화를 잘하지 못하여 세간 실무에서 남에게 뒤떨어짐을 면이웃지 못한다. 한자를 섞어 쓰는 일본은 국민을 지식의 줄임에서 풀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막으며 나라 실력의 발전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쉬운 말, 쉬운 글을 숭상하고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이 영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양의 근대화의 비롯함이 유럽 각
결애들의 죽은 라틴 말의 낡은 권위를 물리치고 각기 제 나라의 쉬운 산 말을 잡아써서 새로운 인쇄술을 이용하여 많은 인쇄물을 널리 펴므로 말미암아 일반 대중의 수준을 높였음에 있음을 세계문화사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도 근대화를 성취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어려운 말그린 한문 한자의 낡은 권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그러하며 중국도 그러하다. 중국과 일본은 그 말과 글의 악조건 때문에 아직도 한자의 족쇄에 얽매여 고민하고 있지만은 훌륭한 말씨와 과학스런 글자를 가진 배달의 나라가 그네처럼 그 분리와 고생을 계속해야 할 까닭은 조금도 없지 않은가. 어려운 말, 어려운 글을 씀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봉건 시대의 묵은 버릇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시의 신문들이 산촌, 어촌, 농촌의 사람들과는 아예 무관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현상에 만족할 것인가? 광복된 나라의 민주주의스러운 발전을 진실로 바라는 우리는 말로만 말고 쉬운 말, 쉬운 글로써 대중문화의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